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안양여고 1학기 수학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기본 문제보다 실력과 심화 문제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중간고사는 2차 함수와 다항식에서, 기말고사는 부등식과 순열조합 행렬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두 시험 모두 단순히 공식을 기억하는 것보다 복잡한 조건을 해석하고 풀이 방향을 스스로 잡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시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고사는 22문항, 기말고사는 21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간고사는 2차 함수와 다항식에 무게가 많이 실렸습니다. 식의 변형을 정확하게 이어가면서 그래프까지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고요. 기말고사에서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 가장 많이 출제됐고, 순열조합과 행렬까지 더해지면서 조건을 나누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간고사가 하나의 식이나 그래프를 깊게 파고드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중간고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2차 함수입니다. 7문항이 출제됐는데 기본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그중 4문항이 심하였습니다. 다항식도 5문항이 출제돼 두 단원에서만 전체 시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차 함수에서는 최대와 최소를 판단하거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조건에 맞게 해석해야 했습니다. 다항식과 2차 방정식에서도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 식을 변형해야 하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전체 심화 문항이 10문항이었기 때문에 후반부 몇 문제만 어려웠다기보다 시험 전반에서 계속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는 계산 속도도 중요했지만, 처음부터 풀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능력이 더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말고사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 6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특히 부등식은 기본 문제가 하나도 없고 실력과 심화 문제로만 구성됐습니다. 단순히 해를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범위를 정확하게 나누고 빠진 영역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순열과 조합에서도 가능한 경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3차 방정식의 성질을 다루는 논수령과 2차 정사각행렬을 다루는 논수령까지 포함되면서 단순 계산보다 풀이 과정의 엄밀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간고사가 계산과 그래프 추론에서 부담이 컸다면, 기말고사는 조건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 과정을 끝까지 설명하는 힘이 필요했던 시험입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단원별로 필요한 능력을 구분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함수와 다항식은 기본적인 식 변형 속도를 충분히 높이고, 조건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나 최대 최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등식과 순열조합은 머릿속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범위나 가능한 경우를 직접 적어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에서는 정답만 맞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왜 이 조건을 사용했는지와 어떤 경우를 제외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양여고처럼 심화 비중이 40%를 넘는 시험에서는 익숙한 문제의 처리 속도와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정리하는 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빠른 대수 연산과 정확한 조건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서술까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